중국의 창지2 개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중국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동북지역 개발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북진흥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동북지역을 중국의 네 번째 경제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05년 동북진흥 정책을 강화했는데 첫째, 동북삼성, 논영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지하자원과 식량자원 개발을 통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변경무역 활성화를 장려하고 수출입 가공과 국제상업지역 훈춘 단동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2005년에 중국은 동북진흥계획과 광역 두만강 지역 협력 사업을 연계해 동북삼성과 내몽골, 북한 나선 경제무역구, 몽골의 동부지역, 한국의 동해안 지역 및 러시아 극동의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할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대정치 불안으로 투자는 기대에 못 미쳤고 2009년 북한도 탈퇴를 표명했습니다. 11호 기획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기간 중에 길림성 정부의 두만강 개발 주요 사업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춘 경제개발구와 수출가공구 개발, 훈춘 동북아 변경무역센터 건립, 훈춘 치안어 도로 건설, 도문시와 한북 온성군 호시무역구를 개설, 도문시가 사용권을 획득한 청진항 3, 4호 부두를 도문부두로 명명, 용정 창지2 국제상업생태시범구를 추진, 북한 원정리 나진간 고속도로를 추진, 훈춘 화력발전소 2단계를 완료해 나진 특구 인근에 전력 공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동북삼성의 GDP, 고정자산 투자, 대외교육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동북지역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했습니다. 창지2 개발 계획은 2009년 8월에 중국 국무원에서 승인받은 장춘, 길림, 도문을 연결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중국 두만강 지역 협력개발기획 개요에서 핵심 과제로 국제운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8대 중점 프로젝트는 두만강 지역 국제자유무역, 창지2 국제육상항구, 과학기술 창신구역, 국제합작산업구역, 현대물류지역, 생태관광지역, 최첨단 서비스업 집중지역, 현대농업시범지역 건설입니다. 두만강 유역에 있는 3개 도시를 연결해 대규모 산업과 물류단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9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까지 투자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훈춘을 창구로 연변조선족 자치구인 옌롱2, 영길, 용정, 도문을 최전방 기지로 삼고 장춘과 길림을 성장 엔진인 배오지 선도구역으로 삼아 내륙 오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켜 동북지구의 개방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만강 지역은 중국이 직접 출해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나선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중국 동북 지역이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창지2 지역의 경제 규모를 2012년까지 2009년 대비 2배의 경제 성장, 산림 보존율 60%를 유지하려 합니다. 2020년까지 과학기술 혁신 능력 수준을 중국 내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창지2 지역 경제 규모를 4배 이상으로 실현하려 합니다. 중국은 창지2와 훈춘을 연결하려고 교통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9월에는 장춘, 길림, 영길, 도문, 훈춘을 잇는 고속도로를 개통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이 구간에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장춘에서 훈춘까지 2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노선은 향후 북한의 낮은 청진해까지 이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몽고의 초이발산에서 중국의 내몽고를 잇는 중몽 대륙 횡단철도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지2 사업의 핵심은 거점 도시 간의 통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창지2와 훈춘을 연결하려고 교통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9월에는 장춘, 길림, 영길, 도문, 훈춘을 잇는 고속도로를 개통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이 구간에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철도의 종착역인 훈춘을 대외 개방 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장춘에서 훈춘까지 2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노선은 향후 북한의 낮은 청진해까지 이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몽골의 초이발산에서 중국의 내몽고를 잇는 중몽 대륙 횡단철도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지2 사업의 핵심은 거점 도시 간의 통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선 동북 지역 내에서 동변도 철도, 동부철도를 완전히 연결해 북한과 러시아 항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으로는 흑룡강성의 수이펀허에서 시작해 길림성의 도문, 영길, 통화를 경유해 윤영성의 대련에 이르는 1380km의 철도 대동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변도 철도는 중북, 중러, 변경지역을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10여 개 변경세관과 연계하게 됩니다. 중국 장춘 등지에서 동해를 이용하지 않고 일본으로 물자를 운송하는데 철도를 통한 단동이나 대련까지 해상 운송은 3, 4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나진항을 통할 경우 10시간쯤이면 운송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발전 전략으로 점, 선, 면, 이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심천 등의 해안선 특구에 개혁 개방의 점, 거점을 먼저 조성하고 선, 특구들 사이의 선을 이어 개혁 개방의 면, 공간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내륙으로 개혁 개방의 면,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창지2 개발 사업은 지역 자체를 일체화하여 개발 초기부터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 배후지와의 연계 발전을 강조하는 연동식 개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낙후 지역인 동북 삼성과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창지2 개발 계획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했습니다. 중국은 동해를 통한 출해구를 확보하기 위한 동진 정책을 폈습니다. 2007년 나진항 일부들을 확보하며 북한 나진항을 통한 일체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상의 중국 국적 선박 통항권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면서 북중러 간의 삼국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낮은 선봉지역과 연계 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지2 계획의 기회 요인으로는 첫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 옌롱2가 광역 도시권 및 전면적 도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둘째, 연변의 지정학적 위치를 들 수 있는데 북한과 남한 사이에 조선족이 중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이들의 문화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약 요인으로는 경제 및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연변 조선족 사회가 해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조선족은 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7%에 불과합니다. 국내외로의 청장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되면 유출된 조선족들이 다시 연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은 창지2 개발 계획과 연계된 나선 씨의 개발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